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어제 FOMC, CPI 이런 빅 이벤트를 좀 네. 거치면서 시장 상황이 우리 기대 이하거나 네. 예상 외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결과는 크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나온 지표나 이런 그렇죠. 내용들. 특별한 반응이 없었죠. 네, 시장 예. 반응을 이거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반응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소화. 예, 인지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소화를 예. 지금 보니까 예. 하다가 좀 체했네요. 취했습니까? 예,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빨간불. 거 보니까 얹힌 거예요. 오늘의 뭐가 잘안 돼서. 오늘의 빨간불은 최소한 파월이 매파적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예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애썼는데 네. 올라가면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나왔던 이런 내용들은요. 조만간 시장에 좋을 것이다. 아, 그래요? 다 알고 있는 내용 한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이 채팅창에 제일 위에 올라온 걸 혹시 뭔지 보셨습니까? 유유였는데 네, 그 앞에 종목명이 있었죠. 종목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 사실 올해 내내 정말 별의별 거를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예.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곡물 가격 변동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예. 인플레이션이 남의 나라 그렇습니다.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 물가 얘기, 금리 얘기 참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나오는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정말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올해 내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매크로적인 이야기보다 이제 기업, 종목 네. 이야기를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시장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네. 저희가 마감 상황 또 이제 CPI 발표 내용 플러스 FOMC 이제 빅 이벤트 두 네. 가지 모두 소화해내고 있는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심층 인터뷰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또 함께 아마 밤 새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예. 아침 드셨냐고 여쭤보니까 이 시간에요? 얼굴이 점점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분이. 근데 제가 예. 작년 이맘때 영상을 그 짤로 만들어둔 게 있어서 한번 네. 봤는데 부사장님 살이 좀 빠지시긴 하셨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4.25에 4.50 킬로그램이 빠졌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 그 여기 볼에 붙어 있었던 살의 그 무게와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빠지셔서 이래서 빠졌다고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외우라고 살을 그만큼 맞춰서 뺐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예. 최종 금리 수준이 어떻게 더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이제 우리 오늘 부사장님도. 터미널 넷이 5.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5.1까지 한번 더 빼보겠습니다. 5.1kg까지.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정도 살이 쪘는데 저는 못 빼고 있는데 부사장님 네. 빼셨다고 하니까 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이어트와 담배 끊고 하는 이런 분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김석환 연구원 나오시고요. 또 누구 네. 나옵니까? 오늘 또 어김없이 네, 월가의 어김없이,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네.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입니다. 누구나 예상한 금리 인상을 소화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누구나 예상한 만큼만 발표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0.76% 하락했고요. 다우가 0.42%, S&P 500 0.61% 하락으로 이 정도면
그냥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제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보시고 한번 제가 이제 그 내용들? 금리를 볼 건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몸무게 빠진 것만큼 금리가 0.5% 올라서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 4.5%를 올해 찍었습니다. 네. 딱 제 몸무게만큼 빠진 거 다시 얘기하고요. 이 발표가 나자마자 2년물이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아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쵸. 예, 뭘 모르십니까? 뭐 예. 이제 다 아는 거죠. 뭐 몰랐던 거는 이제 시장이 그래도 이제 좀 오를 줄 알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한 얘기로 터미널 넷이 아까 5.1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더 많이 올리게 바랬어. 살 더 빼야 되니까. 그랬더니 또 아니. 연준이 그럼 저를 안 또 되죠. 감안해서 5.1까지 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빠르게 파월의 얘기를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약간 소프트하거나 마일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물가와 싸우는 중 아닙니까? 아니. 침체 아닙니까? 이 경제는 경기 네. 침체 피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워딩을 파월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을 거 많이 아니에요. 고민했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다. 이 발언을 했던 이제 본인의 그 발언을 예. 쭉 곱씹어 본다면 저런 워딩을 쓰는 게 굉장히 정말 자신이 없으면은 자신감이 넘치지 않으면 저런 걸 못 쓸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을 좀 감안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방어적 멘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알고 있는 물가하고 싸우는 중 얘기했고 내년에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점도표상 19명 중 17명이 5% 이상을 찍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파적이죠. 네. 그다음에 금리 하락은 물가 하락이 확실히 될 때까지 일단 더 올린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달 금리 상당히 중요한데 2월달 금리 인상은요. 또? 데이에 따라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점도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점도표입니다. 원래 9월에 예상했던 게 내년도가 4.6이었는데 5.1까지 올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후년은 3.9에서 4.1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은요 2.9, 3.1까지 올랐기 때문에 모든 금리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항상 볼 때마다 시력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이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5.1보다 사실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막 5.7, 그렇습니다. 네. 6, 막 이렇게 찍은 사람이 한 7명. 7명입니다. 7명 명단 공개됐죠. 공개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뭐 주장을 네. 저희가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자 자기 주장이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치이기 때문에 네네. 5.1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명단을 구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뭐 그냥 이름 보려고요. 이름을 본 다음에 누군지 지켜보게. 뭐 이렇게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고 이런 지켜보게요. 지켜보려고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볼 때 4.6, 5.1까지 올라간 이 금리 인상 경로가 네. 이미 얘기한 거라서 그쵸. 충격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 저 터미널 레이시 5.1이 나온 게 저는 오히려 또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5.3 얘기 나오고 4, 5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분들은 5.5까지 본 분이 계시죠. 네. 근데 약간 낮은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거 낮은 건 아니지만 약간 완화된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관건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터미널 넷이 5.1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0.75% 경로가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네. 2월달 0.5% 올립니다. 3월에 0.2 올리는 게 있고요. 네. 2월과 3월에 5월에 각각 0.5씩 올리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원하십니까? 뭐가 나요? 저는 그냥 매도 네.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시원하게 0.5 이제 우리 한번 올렸으니까 여기에, 또 여기에, 0.5 한번 받고 이제 3월에 0.25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2분기부터는 금리 인상은 없는 걸로 멈추고.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 여도랭크가 월가 소식을 들으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0.5% 먼저 올리자라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저의 생각은. 진짜 대단합니다. 예. 찍은 거 아니시고요?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0.5, 네. 0.2 확실해지는데 아마도 이거는 오늘 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비들 의견을 종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간 금리는 이렇게 올린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빠진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거 소화하는 과정이니까요.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입니다. 소화하느라 자, 좀 힘들었네요. 맵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성장주가 주로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쵸. 애플 1.55%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테슬라가 2.58% 오늘도 하락하는 그런 또 모습이 신저가예요. 나왔는데, 그래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빠졌는데 이 테슬라에 대한 하락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일론 머스크 입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락다운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는 것도 있는데 생산 차질이 아니고 이제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데 안 팔리는 수요도나 가격도 아닙니까? 인하한 데다가 안 팔리니까 매출이 감소한다는 그 그쵸.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세요? 여도은행커께서는. 뭐 이제 심리적으로는 네. 자꾸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 안 하고 트위터 관심 갖고 또 지금 이제 약간 또 자금 더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오버행 이슈도 있다 보니까 자꾸 일론 머스크가 너무 오버행. 네. 그 혼자서 진행하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못해요. 농담을- 이런 거 아, 못해요. 진짜. 우리 부사장님 제가- 오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너무 하고 진짜 싶었던. 오버행. 예, 너무 오버행.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트위터 건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오늘 나온 케이스를 딱 보여드리면 정확합니다. 네. 이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가 테슬라 투자자분들의 걱정이라고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얼마 전이었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드렸습니다. 전화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일론 머스크의 가장 빠르게 할 일이 뭐냐면요. 네. 트위터의 전문 경영을 안 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경영 CEO라고 그러니까 다 썼잖아요. 본인이 손을 좀 떼면 좋은데 글쎄요. 지금 계속 트위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트위터가 솔직한 얘기로 좋은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나쁜 기업, 돈을 못 버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 적자가 커지면 그 적자금을 누가 메꾸겠습니까? 머스크 돈으로? 머스크 돈이죠. 그 머스크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트위터 테슬라에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트위터로. 예. 다 이제 헷갈려요, 예, 예. 헷갈려.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그때 우려죠. 그게 걱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우려는 일단은 트위터의 문제를 끊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전문 경영 안 치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첫 번째 올라왔던 아이고. 댓글에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네. 올라올 줄 알고. 네. 예.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이 좀 나타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웃을 일이 많아지셨을 텐데 네. 그게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제 아재 개그 아침부터 네. 시연했더니 네. 졸면서 듣다가 침대 박차고 어, 나오셨다는 어, 분들 계시네요. 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버행이라는 단어를 좀 연산해서 생각했을 때 오버한다. 그만큼 주식이 한꺼번에 출회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여도원 앵커의 이런 농담은 이미 40대를 이미 인지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40대 분들이 하시는 농담이거든요. 이제 약간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 법이 내년에 바뀝니다. 아, 그래서 바뀌어서? 제가 살짝 한 6개월여 정도 불혹을 경험한 뒤 다시 38로 내려옵니다. 그걸 아시죠? 아셔야 억지로 돼요. 눌러서 막 생일을 막 감안하고 막 때려 넣어서 한 38세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38세입니까? 자연스럽죠.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네, 38세로 내려온다라는 네. TMI 드리면서 2년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 외에는 다른 종목 이슈는 네, 다른 볼 거에 거 대한 이슈는 없습니까? 없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소폭 줄이시고 가치주 쪽에 관심을 가진 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요. 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시장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더 자세한 지표 이야기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8차 투자 공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당 투자 실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롱숏 전략과 함께 펀더멘털의 테크니컬 분석의 콜라보를 통한 매운 주식 선별법 특강을 선보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저 봤습니다. 이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순수한 분의 모습이 아닌 일반적인 40대 여성분의 왜 자꾸 40대라 그래요? 앞으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아까 농담 자체는 이미 40대를 넘어서는 아니 그거는 그런 농담이 세대를 약간 아우르는 아우르는. 그런 개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대부터 5, 60대까지 웃으실 수 있는 그런 개그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나이 가지고 그러시면은 아, 끝나고 남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디까지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거드름핀의 약간 대표의 느낌으로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김없이 이제 밤을 새는 우리 김 위원님. 혹시 위원님 추위에 강하십니까? 추위예요? 예, 추위. 뭐 추우면 다들 추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추운 웬만한 영하 10도는 뭐 끄떡없다. 아,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추위를 많이 타는 어느 사람이 쪽입니까? 있잖아요. 아. 전 추위를 좀 더 많이 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안에 이제 저는 히트텍 입었어요. 이 어떻게, 필요하죠, 예. 필요하죠. 추위입니까 더위입니까? 둘 다. 전 더위? 더위요? 네, 사실 그럼 제가 더위 타는 걸 여름에 한번 보고 그때까지 방송 한번 해보면서 한번 그렇게 더위를 한번 어떻게든 확인해 볼 붙잡으려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붙잡아 주세요. 저는 우리 뭐 김 의원님이 올해까지만 방송하시고 저희랑 네. 이별을 구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협박을 하려고 물론 이제 힘드시죠. 내 아이의 아버지시고 또 얼마나 회사에서도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좀 붙잡아 주시면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댓글창으로 네. 많이 붙잡아 네.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도 하나씩 네. 자리를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뭐 FMC가 끝났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12월 FMC가 꽤 중요했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깔아놓지 않아서 제가 얼른 깔아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올해가 끝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내년에 FMC 멤버들이 바뀌거든요. 네. 물론 바뀌죠. 네, 연준 위원들, 그러니까 이사회 위원들은 고정이에요. 고정이긴 한데 대신에 그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는 뉴욕 연은 총재를 제외하고는 5명 중에 이제 4명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일단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잠시만요. 얼마나- 한 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제임스 땡땡땡. 제임스 브라드요. 네, 아마 아까 그 점도표에서 세인트 2명 루이스 있었잖아요. 네, 그 2개는 아마 그 중에 한 제임스. 명은 제임스 그러니까요. 브라드였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내년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매주에 발표하고 오. 있는 FMC 위원들의 발언을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지금 이게 보시면 이 왼 상단이 이사회 구성원들 7명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무조건 투표권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비교적 매파적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제임스 네, 브라드를 그렇죠. 비롯해서 로레타 메스터라든지 에스터 조지 이런 총재들이 약간은 매파적이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될 거냐라고 보면 밑에 보시면 어떤 여기 분이 시카고 연방주민은행 총재인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은퇴해요. 네, 은퇴하면서 이렇게? 한 명을 새롭게 지명을 했습니다. 네. 예, 지명이 됐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그 재임 당시 그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잖아요. 민주당. 약간 좀 약간 비둘기파적인 비둘기파?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총재 그리고 댈러스 그 미니애폴리스 이렇게 4명이에요. 그럼 4명 중에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약간 좀 매파적 인사가 현재 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좀 중도적이거나 비둘기파적인 인사다. 그러면 내년에 FMC의 성향은 약간 중도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솔직히 이제 올해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여러모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경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오늘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원래 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완전 비둘기파 인사였거든요. 그렇죠. 네, 바뀐 완전 거죠. 비둘기파 네. 인사였는데 올해 중반 이후부터 이게 색깔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은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결국에는 이제 최종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역시 이제 시장이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 11월 CPI가 이제 그제 나왔죠. 그제 나오면서 실제 시장 예상치는 더 내려가 있었어요. 네. 최종금리 레벨이 더 내려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보시긴 했지만 지난 9월 한번 비교해 보면 점도포 레벨이 이렇게 좀 50bp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어찌됐건 전망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여지도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최종금리도 중요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년에 연준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좀 나타났는데 보시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9월 달에 1.2%에서 내년에 0.5%로 급감했어요. 급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레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값도 중요하지만 레인지가 마이너스 0.5%까지 확대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 여돈 앵커님께서 되게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 정제되어 있다. 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긴 했는데 계속 그 경로로 가는 길은 되게 좁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완연하게 묻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업률 전망치 같은 경우도 보면 중간값이 4.6%이지만 레인지 상단은 5%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 미국의 침체 기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침체 기간에 그 실업률의 크리티컬 밸류가 한 5%를 넘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 여건이 좀 더 악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플레에 상당히 높은 관심과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내년엔 다시금 고용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계속해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간밤에 발언도 하긴 했지만 계속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좀 그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밸런스가 아직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들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이 실업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도 보면 올라왔네요. 네, 조금 올렸어요. 전망치 자체를 조금 요건 올렸다. 좀 약간 고삐를 풀어준 것 같아서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동안 2라는 숫자는 너무 좀 어렵다. 뭐 이랬는데. 그렇죠.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CPI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0.1%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뭐 아주 그 소비자 물가 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그 항목들에 대한 모든 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러프하게 전월 대비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전월 대비 0%는 뭐 말도 안 되긴 하겠지만 0%로 증가했을 때 뭐 0.1%로 증가했을 때 이런 가정들을 좀 하게 되는데 올해 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상승했을 때가 한 0.6% 정도 근데 그거는 워낙 좀 극단값이기 때문에 대략 그러면 0.1에서 0.3% 정도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앞으로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 내년 연말쯤에는 대략 한 3에서 4%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고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어느 정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부분은 경기에 대한 부분과 이제 중요한 이제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과 관련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특별한 어떤 뭐 변화는 별로 없었죠 이번 내용 중에. 네. 그래서 아까 어떤 분도 댓글 창에 그걸 좀 남겨놓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달러 다시 오르나? 뭐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시그널로 우리가 보통 보는 게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11월부터는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소폭 오를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이 추세적인 완화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리 단에서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이 10년물 장기물 국채금리가 빠지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전체적인 경기 방향성을 알려주는 키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은 걱정스러운 모습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 현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국채 금리는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이기 때문에 보상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지난해 1년 전에 정상적인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기 금리는 팍 올라가 있고 장기 금리 계속 꺾이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는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CPI 발표 전과 그리고 한 달 전, 그 현재 이렇게 좀 비교해 놓은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현재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단기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향후에 경기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그렇죠. 많다라고 하는 게 네. 시중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같이 11월 이후부터 보면 달러라든지 국채금리가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국채금리가 뭐 다시금 반등할 여지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이제 걱정해야 될 거는 달러의 방향성인 것 같은데 만약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가 진짜 한번은 튈 가능성이 있다.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네요. 그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네. 달러도 튈 가능성이 있고 우리 김 의원님도 튈 가능성이 있고. 잠깐 물 드시는데 얘기하다가 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이게 자꾸 월가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이걸 좀 가져왔는데요. 원래 이제 항상 각 하우스별로 올해 올 연말쯤에 S&P 500이 얼마쯤 될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걸 가져왔어요. 내년 거가 계속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 목표치도 보니까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올해 월가에서 보고 있는 S&P 500 올 연말은 대략 한 4,000선 정도이고요. 그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PR 같은 경우 거의 한 18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저희 EPS 있잖아요. 여기 지금 223달러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이게 지금 거의 한 10% 정도 컷오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되어 거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잘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PR이라고 하는 게 계산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주가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 주당 순이익이 내려오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걸 상쇄시키는 게 결국에는 이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그렇죠. 문제가 될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라고 하면 이 밸류에이션 지표는 높아질 수밖에 네,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 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될 수도 있는 여지도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당장 앞으로 한 달 후이거든요. 한 달 후에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이제 발표. 어닝 시즌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1년 전으로 한번 올 연초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실제 주가가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4분기 어닝 시즌 이후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네. 1분기에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네, 올해 연초에도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이 실제 시장 추정치처럼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년 전망치도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대략 한 4,000선 내외로 좀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올해처럼 그러면 좀 이렇게 아래로 흔들렸다가 결국에는 또 반등을 하면은 그 4,000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박스권의 있겠죠. 움직임. 그러니까 네, 이제 지루하겠네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100일과 200일 이동 평균 사이에서 거의 지금 한 달 보름 넘게 네,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하게 보면 약간 그 단두대 같은 형상을 단두대? 또 보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단두대라기보다는 점프, 그러니까 그 저희 번지 점프라든지 번지 점프. 또는 저희 그 뭐죠? 뭐 10m, 스카이다이빙? 11m 뭐. 이렇게 실내 수영장에서 점프하는 건 뭐죠? 다이빙. 그게 그냥 다이빙인가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툭툭툭 걸어가서 이렇게 쭉 점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키 팩터가 될 만한 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일단은 이런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왈가왈부가 정말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 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인플레 지표는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완화되고 있지 그게 가격 자체가 낮아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가격 레벨 자체가 낮아졌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가격 레벨 자체는 이미 팬데믹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솔직히 떨어지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레벨이 쭉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소비는 계속해서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올해 그 연말 소비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좀 드러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그 이번에 CPI 지표에서도 일부 품목들 특히 뭐 중고차가 급락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되게 좀 여유가 넘쳤을 때 마음껏 소비할 수 있었던 이런 항목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 소비재 또는 임의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연준의 전망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되면 내년에 경기 소비가 줄고 경기에 대해서 좀 부침이 있을 수도 있겠네에 대한 전망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11월 CPI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연착륙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1994년이 소환이 됐습니다. 94년도에는 네. 연착륙을 했었나요? 했었죠. 네, 그때 했었는데 그때가 어땠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이 시점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시점입니다. 금리가 팍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리세션이 있지 않았어요. 이때 3%에서 6%로 대략 300bp 정도 올렸거든요. 94년 1년 동안. 네. 이거 올렸는데 이때 이제 앨런 그리스펀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 의장이었었고 이때는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게 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앞에 초반으로 좀 가면 뭐 90년대 초반에 걸프 전쟁도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이때는 경기가 좀 버티긴 했지만 지금과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각 경제 국가별로 또는 권역별로 FTA라든지 세계화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팬데믹 이전에는 분업화, 효율화 이런 걸로 통해서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막 극대화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 그렇죠. 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게 지금 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됐죠. 실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과 관련한 개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리쇼어링과 관련한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니까 온리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이걸 또 외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 94년과 대비했을 때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분명히 좀 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당장 1994년과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좀 역설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 방금 보여드린 표 중에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있었거든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S&P 500 저점을 의미합니다. 아 저점이었군요. 네. 그게. 저점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저점이 항상 어느 시점에서 나왔었죠? 금리가 인하될 때. 인하했을 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올해 전체적인 약세장에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던 시점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가 페드 피봇에 대한 얘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실 게 이번 FOMC 회의에서 보셨을 때 이제 중요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전체적으로는 5%가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내년 최소한 상반기에 앞으로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는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단서 조항이 좀 그 힌트를 좀 준 게 뭐였냐면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서비스 물가 특히 주거비 물가의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가 좀 더 오히려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상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그 등락을 경험을 했었잖아요. 했죠. 약간 그 학습 효과가 내년에는
또다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지표들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기업 이익과 관련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고요. 그 이익이 경기와 이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4분기까지만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제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분기점이 될 만한 게 당장 이제 1월 달 일이 될 거고 이제 4월 달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두 번의 FOMC 회의가 또 2월과 3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파적이지도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은 그러니까요. 상당히 참 중립적인 시점에서 내년을 대단합니다. 준비하는데 그런 되게 다양한 옵션들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좋게 말해서는 중립적이지만 나쁘게 말해서는 여기저기에도 시선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한 뭔가 본인 살겠다라는 그런 발언들 아니었습니까? 다만 그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사의 오명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쵸. 거 한 그 늘 얘기했잖아요. 의지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해서 그 8월 달 그 잭슨 컨퍼런스에서도 밝히기도 했었고 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발언을 제가 먹는 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먹는 거 좋습니다. 먹는 걸로. 제가 맵찔인데 네. 대표 맵찔이거든요. 근데 아주 매운 맛인데 네. 기분 좋은 매운맛. 오늘 얘기가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잠깐만요. 매운맛 중에 먹고 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은 매운맛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짜증나는 그쵸. 매운맛? 근데 이게 그쵸. 느끼기에 따라 다르요 저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FOMC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본인이 자격을 한국 사람 아니니까 막말합니다. 그렇고 어떻게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좀 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그쵸. 연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은 이제 오늘 밤부터 또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할 나오겠지.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거기에 또 민감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블룸버그였나요? 거기에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연준위원들 중에 영향도, 영향도, 네. 영향력. 기여도에 예. 대해서, 네,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가장 이제 높은 거는 그 아까 보셨던 것 역시 파월 이제 의장? 파월 의장이고요. 파월 의장이죠. 그리고 이제 네. 그 12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중에서 제일. 네, 상위권 3명을 뽑자면 아까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제임스 블러드가 제임스 들어갔고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항상 좀 높게 얘기를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강하게. 그리고 또 한 명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성 그 총재 중에 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가 또 그분이 들어오기도 또 했어요. 그 다음 네, 좀 주자로 매파적이긴 지금 하죠. 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긴 해서 네. 이제 비둘기파들의 색깔이 이제 내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번 회의에서도 상당히 악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제 11월부터 약간의 이제 분열된 모습들이 좀 네. 나타나고기도 했었고 이번에 11월 CPI 결과를 가지고 이제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줄여야 돼 뭐 이러면서 CPI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실제로 상당히 좀 낮아지기도 했었어요. 네. 전망치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실제 결과치는 좀 더 높게 나오기도 했었고 내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까 그 장석 부사님께서는 5.5% 이상도 뭐 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레인지 상단은 어찌됐건 그 정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내년 흐름들을 또 보면서 그렇죠. 그런 여지들을 좀 많이 남겨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댓글창에 책임져야죠. 가장 협박성 발언 중에 수위가 높은 게 안 나오시면 연금 계좌 다른 증권사로 바꾸신다고. 요거 미래세 높으신 분들이 혹시 보고 계신다면 우리 김 의원님 다른 일 좀 조금 줄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내년까지 네. 함께하는 걸로 네. 정리를 어떻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주셨고요. 미래세 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이재훈입니다. 요즘 가전제품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참 좋아졌죠? 이제 우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을 올릴 차례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생활 습관으로 겨울철 실내 온도를 낮추고 실내에서도 따뜻한 옷으로 체감 온도 올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도 뽑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합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여의도 라이프. 속이 답답할 때 저는 늘 부채표 가스화를 찾습니다. 묵은 체증까지 한 번에 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직장인들을 위해 125년 역사 동화약품이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한국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채표 가스활. 내 속의 활기가 필요할 땐 부채표 가스활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보시죠. 직장인 여러분, 우리 업계 한번 확 펴시죠. 부채표 가스활은 편의점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그 가스활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스 활명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맛이 나는데 뭔가 속을 뻥 뚫어주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좀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답답해. 시장은 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아 연말인데 뭐 좋은 일 없네. 이렇게 답답할 때 하나 이렇게 딱 드시면. 그나마 이제 막힌 이 내 마음은 못 뚫어주더라도 뭔가 이 내장기관을 한번 뚫어주는 느낌적인 느낌. 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먹고 나면은 그 뒤에 어떤 신호가 와요. 트름 나오니까. 그 많이 나오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게 별로 근데 선호하지 않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 트름 못 하거든요. 진짜 에이, 거짓말. 하늘에 괜찮아요. 맹세하고 저 앞에서. 부모님 걸고 진짜 진짜 못하는 겁니까? 네. 오. 트름을 진짜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믿어주시고요. 네. 예,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네, 이제 네. 월가의 소식 전해 네. 듣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자, 어제 시장에서도 또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또 하나씩 착착 확인해 볼까요?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무슨 뭐 이런저런 너무 많이 하셔갖고 집에 그쵸?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왜요? 듣다가 지쳐갖고요. 아, 지쳤다고요? 네. 제가 오늘도 새벽 딱 3시쯤 일어나서 다 봤어요. 다 보신 겁니까 그럼? 다 봤죠. 오. 근데 다 보더라도 제가 뭐 알아듣습니까? 네. 중요한 거 제가 그 알아듣는 것만 알아듣죠. 근데 오늘 전 나름은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고 보였어요. 주가는 오늘 볼 필요가 없다. 특징지고 볼 필요도 없고요. 주가는 그냥 오늘 0.7% 화면 보여주시면 0.7% 내렸고요. 나스닥이요. 예, S&P 500 0.4% 다운 내렸는데요. 오늘의 모든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목표 2% 있죠. 예. 달성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요. 결국은 이 한 문장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그 이분의 답변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초등학생 아니라 유치원생도 영어 ABC만 시작하는 애가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2.0입니다. 2.0이란 말을 약간 제가 과장을 하면 20번은 얘기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2.0, 2.0, 2.0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2.0이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의 모든 것은 2.0인데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점도표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같이 좀 보겠는데요. 조금 이제 하면서 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세 문장으로 제가 이건 다 혼자 제가 정리했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알아듣는 수준만 얘기했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분석 기사 많이 나올 테니까 좀 더 자세하면 보시면 되겠고요. 맞습니다. 뇌피셜이죠 지금요. 두홍님이 뇌피셜로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완화 확인까지 좀 더 지속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난 11월 달 수치가 나왔는데 조금 내려갔잖아요. 2달 연속으로요. 그거에 관해서 자기는 좀 더 서스테이너블한 증거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강력히 시사를 했고 지난번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거 완전히 맥센스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합리적이다. 그거 말이 되는 거다 얘기했고요. 다만 리세션 질문한 서너 명이 비슷한 문장만 틀렸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리세션 내년에 온다 뭐 퍼센트 얘기하지만 이분은 지금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얼마나 빨리 끝날지도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얘기했고요. 이때 질문에서 또 2.0을 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 얘기했고요. 이 하나로 여러분 설명을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점도표입니다. 그 유명한 점도표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빨간색 있죠? 네. 빨간색이요. 그리고 요거는 2023년 내년이죠. 2024년 보는 방법입니다. 2025년, 2026년이고요. 요
하얀색 있죠. 하얀색이 9월 달의 점도표입니다. 참고적으로 점도표는 3달에 한 번씩 찍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일요일에 시험이 있잖아요. 이런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점도표는 1년에 9번 한다. 뭐 이런 식이 하면 O다 X다 그럼 X다 하셔야 돼요. 3개월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점도표가 그 당시에 기준을 보면 4.6이 점도표를 내년 제일 미디안 값이 나왔는데 이게 올라갔어요. 5.1이 나왔습니다. 5.1이요. 그리고 2명 제외하고는 17명이 지금 이 위를 찍어놨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것도 환율 올려놨죠. 그 다음 것도요. 2024년도 올라갔고요. 보시면 2024년에도요. 이게 4% 위에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금리가요. 2025년 있죠. 2025년 가야지 미디안 2개가 있는데 2.5, 3.0이니까 2.75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때도 2% 상당 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슨 해석이냐? 2025년까지 2% 인플레이션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점도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오늘의 이런 어떤 성명문 그리고 이거에 따른 시장 영향은 아주 명확해진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럼 뭐다? 2008년 9년에 리만 사태 이후에 초저금리가 이어져 왔고요. 진짜 초저금리는 우리 팬데믹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잠깐 2017년, 18년 잠깐 올렸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하면서 미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성장주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돈 버는 거랑 상관없이 적자건 뭐건 꿈과 희망만 있으면 난리 났던 그런 것들이 그런 시대가 왔었는데 오늘의 점도표는 최소한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 그림을 보면 점도표를 지금 물론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이것대로 가는 건 아니겠으나 이거는 앞으로 최소한 2025년까지는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금리보다 높을 거다. 과거의 금리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건 내피셜이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성장주보다는 성장주의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낮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누차 저희가 강조드리지만 성장주 일변대 포트폴리오 갖고 계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길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5년 10년 보겠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떤 하루하루 아니면 일간 단위, 주간 단위, 월간 단위를 포트폴리오 정무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주가 아닌 것도 갖고 가라는 거를 강력히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오늘 그것이 저는 1시간 동안 사실 멘트는 1시간이 안 됐지만 명확해졌습니다. 더. 오늘 그 발표문과 문답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시장에서는. 그게 임플리케이션이다. 그게 인사이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럼 하락이 네. 이 정도 소화하는 과정 간단히 보면 되지 뭐. 예. 예, 크게 의미 둘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림 2개를 더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는 떨어졌어요 결국요. 네.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랐다 하다가 했지만 변동성이 뭐 아주 또 크지는 않다 보고 있고요. 금리가 오늘 결국 하락 마감에서 어제 되고요. 물론 앞서 페드의 정책 금리는 상당히 높게 났지만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어찌됐건 실질 금리는 오늘 올라갔다가 어제 대비 좀 내려갔고요. 3.4 몇으로 끝났을 겁니다. 오늘. 달러도 훅 올라갔다가 약간 또 내려가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경고성이건 그들의 얘기는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물론 이거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도 이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대 정책 금리입니다. 이게 요 빨간 선이 오늘이거든요. 이게 어저께 있던 선이 제일 아래인데요. 어저께보다 조금씩 올라갔어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점도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5 이상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면 정책 금리의 어떤 점도표상을 경고를 메시지를 줬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시장에 오늘 만약 이거대로 반영됐으면 주가 많이 떨어졌어야죠. 급락했죠.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암울하게 보지는 않는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각자 해석하는 방법만 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희망적인 그림 뭘까요? 희망적인 그림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저께 보여드렸나? 그 공포지수라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빅스요. 말로 이야기해 주셨죠. 빅스가 결국은 데스크로스가 났습니다. 지금요. 빅스가 중기 입병선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확실히 보시면 빅스가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한 6% 정도 떨어진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빅스 한번 쳐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다우지수가요. 다우지수가 지난주에 불마켓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우지수가요. 50일 200일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오늘요. 아, 이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데스크로스 난 거가 금년 3월입니다. 금년 3월 요게 깨졌을 때거든요. 반면에 지금 올라갔죠. 여기입니다. 여기요.
오늘 종가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종가로요. 2020년 8월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다우 지수는 나스닥보다 다 대표 지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소위 IT라는 거가 3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 크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애플 있죠. 셀즈포스가 있고 자잘한 거 있지만 딱 그 3개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중으로 보면 물론 가격으로 하는 것도 약간 의미는 다를 수 있으나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방어적 주식이 많습니다. 그게 다우가. 상대적으로 성장보다 가치가 좀 많은 겁니다. 거기가. 다우 지수의 구성 자체가 성향 자체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일변도보다는 다른 거 늘 말씀드려요. V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 이런 거 좀 하라는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해 주셨네요. 빅스 지수는 6.25% 하락했다. 6%가 하락한 겁니까? 20도 깨지겠네 잘하면. 네, 다시 뭐 21 정도 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시장을 크게 너무 하나하나 오늘 하루하루 특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투자 공간 8,000세미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8차 세미나 네네. 아까 광고 나갔는데 네. 올해 마지막 세미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꼭 보시면 좋은데 특히 제가 이제 배당 포트폴리오를 결산했는데 네. 8.69%의 예, 연간으로요? 올라온 수익을 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권동호 부장은 롱숏인데 네네. 이게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데 강의 보시면서 엄청 말씀하시면 근데 알고 보면 쉽고요. 좋을 것 그래서 아마 내일 나오실 같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네. 네이버에다가 투자 공간 8자 세미나 검색하시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24일 날 네네. 2부에 네. 이걸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 선물 같은 그런 특강 저희가 많이 준비했죠. 1+1 갑자기 선물 말씀하셔서 선물을 뭐 준비해야 되나? 갑자기 선물 준비하셨잖아요. 그 강의를 그렇습니다. 미리 또 다 녹화하셔가 사전 녹화하신 그 강의 1+1으로 저희가 또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투자 공간 8차 세미나. 네,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볼까요? 예. 특징주 몇 가지 보고요. 제가 오늘 나는 또 특별하게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미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예, 네. 모더나가 오늘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머크랑 같이 해서 제가 의사나 제가 그런 의학적인 지식 부족하지만 피부암 관련 백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양 분들이 워낙 피부암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틀째 반등했고요. 테슬라는 2.9%가 또 떨어져서 안타깝죠. 골드만삭스의 목표주가 하향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하면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죠.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경고했고 이거 지금 주가 현재 가격으로 보면 $10짜리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지만 2020년에는 공식적으로 반성문을 썼던 분이죠. 지금 최고의 불하게 보는 분인데요. 이분도 2024년 토픽은 여전히 오늘도 확인했어요. 다만 2025년에요. 테슬라 포함한 전기차 전체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소위 페네트레이션 시장 전체에서 전기차의 비율은 약간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와 번스타인이 2023년에 모두 탑픽으로 아마존을 오늘 제시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월가의 시간인데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소스는 이제 팩트셋과 마켓워치인데 제가 어저께 저희 부사장님이랑 저랑 밤늦게까지 또 세미나를 하나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집에 갔더니 좀 너무 피곤하면 잠을 못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엑셀로 작업을 했어요. 엑셀을 다 뽑아왔고요. 보시면 그 S&P 500 최선호 20종목,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선호 종목, 애널리스트의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계리율, 상승 여력 이런 것들까지 해서 나와 있는 엑셀표가 되겠고요. S&P 최선호 20종목 그리고 S&P 400 중용주의 또 20종목, 소형주 S&P 600의 최선호 20종목의 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 비중이 75% 이상이고 목표 주가가 괴리율이 최소한 27% 이상으로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직접 작업할 수 있겠고요. 팩트셋 기준인데 딱 이런 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엑셀로 다 해놨기 때문에 찾는 방법 알려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거기서 20종목만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캡처하셔도 되겠고요. 진짜 작업이 필요하신 분은 구글로 여러분들을 구글 파이낸스나 이용하시면 후속 작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분이 질문하시면 나중에 댓글 보는데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네이버 블로그에 보더라도 이거 하는 방법 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볼만 알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 갖고 오고 부사장이 좋아하시는 뭐 매출의 이익증을 다 잡아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는
30 종목 전부의 목표 주가랑 현재의 괴리율, 매수 기간 비중 역시 팩트셋 기준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금 PDF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작업을 못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면 다 일일이 작업하시겠죠. 이겁니다. 야미자리 오늘도 또 올려놨어요. 2024년 월가 애널리스트 톱픽 종목 모음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대형주 수용주를 말씀드렸던 대로 다 이걸 다 그대로 해놨고요. 해놨고 이걸 똑같은 거를 제가 오늘 지금 미국 주식 시대 유튜브에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역시 이거는 여기는 바로 여기서 직접 찍으시면 클릭하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구글 드라이브는 안 되고요. 뭐예요? 원드라이브라고. 원드라이브. 네, 마이크로소프트. 어쨌든 클릭하면 바로 다운되는 맞아요. 거죠? 네,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건 아주 진짜 쉽게 합니다. 가격하고 주가의 아주 미니멀한 그래프도 바로 그 칼럼에 붙일 수 있어요. 셀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가 2024년 탑픽을 제시했는데요. 다양한 주식을 했는데 이거는 부사장 좋으시라고 해놨습니다. 엔비디아가 있네요. 비자가 있고 비자는 저는 좋아하는 거고요. 비자가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워낙 쉬워갖고 제가 표를 안 했는데 이건 쉽게 여러분 하실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까지만 여기서 스튜디오하고 당분간은 제가 그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캐나다에서 방송. 그래서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네. 주고 가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잠깐 이제 공백이 있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우리 이학영 위원님을 화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네네. 잘 이동하시고요. 네. 캐나다에서도 좋은 소식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 매치다 이학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자, 목요일 매주 목요일만 나오시니까 좀 아쉬우시죠? 아쉬운데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4.25, 4.5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몸무게. 또 살을 그렇게 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니까요. 네. 부디 5.1까지만 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네.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사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성공 계속해서 기원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또 약간 눈 소식이 어딘가 있나 봐요. 아까 있습니다, 대설 오늘. 얘기 예. 있던데 눈길 조심하시길 예.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